강남역 사거리.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 수천억짜리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는 그 한복판에 구두 닦기 부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찾아오더니 이게 닦은 거예요? 더럽잖아요. 손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했지만 구두는 아주 깨끗했죠. 하지만 여자는 이후에도 구두 닦기 노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폭발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사장님을 아세요? 내가 이 건물주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구두 닦기 노인이 건물주라고요? 여자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비싼 강남역의 건물주이면서 노인은 왜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숨겨온 노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봄꽃처럼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도 그 여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정밀의 과장이었죠. K그룹 전략기획팀 과장. 나이 41. 명품 백을 손목에 걸고 구두를 집어들어 노인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닦은 거 맞아요? 여기 얼룩 안 보여요? 박만복 노인은 천천히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살폈죠. 얼룩은 없었습니다.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이게요? 정 과장이 구두 옆면을 손가락으로 탁 짚었습니다. 여기 광택이 고르지 않잖아요.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주변에 서 있던 직원 몇 명이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망함이 느껴졌죠. 노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 과장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돈을 꺼냈죠. 그런데 딱 절반이었습니다. 제대로 못 하셨으니까 반만 드릴게요. 노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정 과장은 돈을 구두 닦기 부스 위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들고 돌아섰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졌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그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나왔고 손이 곱아도 솔질을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돌아온 건 이것이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탈했죠. 노인은 지폐를 낡은 전대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를 들었습니다. 다음 구두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강남역 사거리의 아침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빌딩들은 여전히 높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고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째 같은 자리였죠. 왜 이 자리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굳이 말하지 않았죠. 그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와 구두 닦기 부스를 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0년 전 떠난 누군가를. 1953년이었습니다. 노인의 나이 10살이었죠. 피난길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남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폭격 소리가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 한순간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진 것은 몸뚱이 하나였습니다. 판자촌 골목에서 잠을 잤죠. 굶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구두 닦기 하는 아저씨를 봤습니다. 동전 몇 잎을 받고 있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구두약 한 통을 샀습니다. 남은 돈이 없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구두 하나를 닦으면 쌀 한 줌을 살 수 있었습니다. 두 개를 닦으면 이틀을 버텼죠. 새벽부터 밤까지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겨울엔 손가락이 얼었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이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노인은 그때 번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한 평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논밭을 왜 사냐고 했습니다. 미쳤다고도 했습니다.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평이 두 평이 됐습니다. 두 평이 10평이 됐죠.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땅값이 올랐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올랐죠. 그러나 노인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밤새 비가 쏟아졌죠. 강남역 사거리의 가로등이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이준혁 대리가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보고서 마감이 내일 아침이었죠. 눈이 뻑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죠. 잠이 든 건지 기절한 건지 몰랐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로비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자동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죠. 우산을 든 노인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어떻게? 노인이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컵라면 2개와 담요 하나였죠. 위에 불 오래 켜진 층 있길래 경비 아저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죠. 이준혁이 눈을 뜬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목이 뻣뻣했죠. 테이블 위에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메모 한 장.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건 늙은이들 거짓말이야. 제때 자고 제때 먹어. 구두 노인. 이준혁이 메모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우산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자동문을 밀쳤죠. 빗속이었습니다. 노인이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빗속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이준혁이 빗속을 달려가 앞에 섰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흘렀죠. 어르신,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노인이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맨발의 슬리퍼, 숨을 헐떡이는 젊은 얼굴이었죠. 들어가. 감기 걸려. 어르신은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 자리에요? 비도 오고 이 시간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죠. 왜 이 나이에 아직 여기 계세요? 노인이 빗소리 사이로 조용히 답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이준혁이 멈칫했습니다. 누구요?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그 자리를 채웠죠. 이준혁이 자신의 우산을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노인이 K그룹 17층 전략기획팀에 구두를 배달하러 올라간 날이었죠. 이준혁 대리가 복도에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구두를 건네받으며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가했죠. 정밀의 과장의 책상 위에 있던 입찰 제안서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이 임원 보고일이었죠. 한 달을 공들인 문서였습니다. 정 과장이 사무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죠.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외부인이 올라왔죠?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구두 배달 오신 분이요.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 과장이 한 걸음 더 나섰죠. 가방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죠.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직원 20명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올라왔습니다. 노인의 구두 닦기 박스가 뒤집혔죠. 구두약 통들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솔이 떨어졌습니다. 낡은 천 조각들이 흩어졌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 과장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습니다. 없네요. 그럼 됐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노인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도구들을 주었습니다. 이준혁이 달려와 함께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제안서는 같은 층 다른 팀 막내가 실수로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과장은 노인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두를 한 켤레 더 내밀며 태연하게 말했죠. 잘 부탁해요. 노인은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낯선 중년 여성이 노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에 든 구두가 낡고 오래됐습니다. 밑창이 닳아 있었고 가죽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죠.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용으로 10년 전에 사놓은 구두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신지 못했다고 했죠. 남편이 작년에 쓰러진 후 혼자 취업 전선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내일이 최종 면접이라고요. 돈이 없으니 그냥 좀 닦아만 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죠. 노인은 말없이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구두약을 꺼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었죠.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한 번. 결을 따라 천천히 닦았죠. 30분이 지났습니다. 낡은 구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빛이 났죠. 노인이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여성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딱 그 한마디였죠. 여성이 구두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두 걸음을 걷다 멈췄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쳤죠.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만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3주 후였습니다. 그 여성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죠. 어르신, 붙었어요. 노인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환하게.
지나가던 단골 직원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박수를 쳤죠. 강남역 모퉁이가 잠깐 따뜻해졌습니다. 이준혁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요. 수백억 규모의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둔 오후였습니다. K그룹 사무실이 갑자기 뒤집혔죠. 법인 도장이 사라졌습니다. 계약서에 찍어야 할 도장이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없으면 계약이 날아갈 판이었죠. 팀원들이 서랍을 뒤졌습니다.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복도까지 나가 두리번거렸죠. 없었습니다. 그때 정밀의 과장이 나섰습니다. 구두 닦기 노인이 오늘 접수처에 구두를 가져다 준 시간대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거는 그게 전부였죠. 그러나 정 과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각 경비실에 신고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내려왔습니다. 노인의 구두 닦기 부스를 뒤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였죠.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구두 닦기 부스 안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구두약이 굴렀습니다. 소리 떨어졌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준혁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과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정 과장이 차갑게 돌아봤습니다. 이 대리,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도장 없으면 내일 계약 날아가. 그 책임질 거야? 이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죠. 30분 후였습니다. 도장은 정 과장 자신의 두 번째 서랍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였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과장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넣어둔 걸 깜빡했네요. 미안해요, 어르신.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세 번째가 오면 그때는 내가 움직인다. 며칠 후였습니다. 단골 직원들이 노인 주변에 모였습니다. 걱정이 담긴 얼굴들이었죠. 저 과장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죠. 노인이 구두약 뚜껑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딸깍 소리가 났죠. 구두는 닦을수록 빛나. 짧은 말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죠. 한편 정밀의 과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모퉁이에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를 유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회사 인근 상권 활성화 공로를 챙기려는 속셈이었죠. 그 자리에 노인이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 과장은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노점 단속을 요청했죠. 며칠 후 구청 직원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건물 주소를 확인하려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그 모퉁이 건물 소유주 이름이 눈에 걸렸죠. 박만복. 구청 직원이 서류를 접었습니다. 조용히 전화기를 내렸죠. 정 과장에게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 과장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단골들이 모두 돌아간 시간이었죠.
강남역 사거리가 저녁 퇴근길로 바빠지기 직전에 잠깐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밀었죠. 노인이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오래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 자리를 시작하셨어요? 노인의 솔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죠. 소를 내려놓은 건 그로부터 한참 후였습니다. 노인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너머 빌딩들 사이로 지는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간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하지 않았죠. K그룹 건물이 당신 소유라는 걸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도 여기 계세요, 어르신? 노인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죠. 30년 전에 아들이 집을 나갔어.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내가 많이 힘들었거든. 21번 고르셨습니다. 사업 실패한 친구 빚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이 날아갈 뻔했어. 애 엄마는 그 고생하다 세상을 떴고.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죠. 아들이 16살에 나한테 소리쳤어.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그리고 나갔어. 다신 안 돌아온다고. 노인의 손이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이 박혀 있었습니다. 두툼한 손마디가 가만히 있었죠. 아들이 이 자리를 알아. 내가 여기서 시작했다는 걸. 언젠가 찾으러 오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여기 있어야지. 노인이 손등으로 눈가를 스쳤습니다. 아주 빠르게였죠. 벌써 30년이 됐네. 혼잣말처럼 작은 소리였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 했죠.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의 저녁 바람이 지나쳤습니다. 노인이 다시 소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음 구두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준혁은 그 옆에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노인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올 자리였으니까요. 이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빌딩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K그룹에 비상이 걸린 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전략기획팀 보안 서버에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보안팀이 긴급 가동됐죠. 로그를 뽑았습니다. 외부 전송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전날 밤 11시 43분이었습니다. 누군가 내부망에 접속해 파일 전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향후 5년치 신사업 로드맵이었습니다. 미공개 특허 기술 문서였습니다. 경쟁사 대비원과 분석표였죠. 핵심 인력 계약 조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외부로 흘러나가면 회사 존폐를 흔들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죠. 보안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공용 계정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전략기획팀 내부 인원으로 추정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죠. 그때 정밀의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 과장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논리적이었죠. 마치 오래 준비한 것처럼. 어제 오후 늦게 강남역 구두 닦기 어르신이 보안구역 근처에 계셨어요.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공용 컴퓨터 앞에 잠깐 서 계신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 과장이 계속했죠. 1차 사건을 꺼냈습니다. 2차 사건을 덧붙였습니다. 없던 정황을 있는 것처럼 꿰맞췄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걱정스러운 척 가득했죠. 박 사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해. 정 과장이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갔다는 걸. 그 시각 정 과장의 휴대폰에는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입사일자 조율하시죠. S그룹 인사팀. 정 과장은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로 돌아갔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기밀 자료는 경쟁사 S그룹에 넘어갔습니다. 2달 후 S그룹 전략본부 이사로 입사하기로 내정돼 있었죠. K그룹이 혼란에 빠진 사이 위기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용히 떠나면 됐습니다. 모든 의심은 강남역 구두 닦기 노인에게 쏠려 있었죠.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사 2명이 강남역 모퉁이로 내려온 건 오후였습니다. 노인은 그 시간에도 구두를 닦고 있었죠. 형사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박만복 씨죠? 잠깐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구두 닦기 부스만 모퉁이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파출소 형광등이 차가웠습니다. 72살 노인이 딱딱한 의자에 앉았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구두를 배달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죠. 억울하다고 소리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이 떨렸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밖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강남 맘카페였죠. 포털 뉴스 댓글이었습니다. 강남역 구두 닦기 노인, 기업 기밀 유출 혐의.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역시 조심해야 해. 나도 거기 자주 맡겼는데 소름이다. 저런 사람이 아직도 강남역에 있었어?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72년의 세월이 댓글 하나하나에 짓밟혔습니다. 이준혁은 사무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정 과장이 회의실을 나오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걸 봤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죠. 이준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용 계정. 전날 밤 11시 43분. 정 과장은 그날 야근을 했습니다. 이준혁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몇 달간 모아온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했죠. 이준혁이 가장 먼저 찾아간 건 IT 보안팀 동기였습니다. 퇴근 후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 끝이었죠. 그날 밤 공용 계정 접속자, 단말기 고유값까지 추적할 수 있어? 동기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눈치를 봤죠.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공용 계정 접속 로그였습니다. 11시 43분. 단말기 고유값을 역추적했습니다. 회사 지급 노트북이었습니다. 지급 내역을 확인했죠.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정미래. 이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동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준혁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알아. 그리고 캡처를 눌렀습니다. 이준혁은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팠습니다. 외부 전송 이메일 수신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암호화된 임시 계정이었죠. 그러나 해당 계정이 최초 생성된 기기를 역추적하자 다시 같은 단말기였습니다. 정밀의 과장의 노트북이었죠. 그리고 서랍 속 파일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 부하 직원이 불안한 얼굴로 몰래 건넨 것이었습니다. 정 과장이 S그룹 임원과 나눈 메시지 캡처였죠. 내용은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 드릴게요. 말씀하신 금액으로.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이준혁이 파일을 펼쳐놓았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 과장이 부하 직원들의 기획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원에게 보고한 내부 메일, 허위 접대 영수증 처리 내역, 그리고 S그룹과의 대화 캡처,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자료 전체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2시였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팀장의 집 초인종을 누른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잠옷 차림의 감사팀장이 문을 열었죠. 이 대리, 이 시간에 무슨... 이준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꼭 보셔야 합니다. 감사팀장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훑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들었죠. 확실해?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사건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이첩됐습니다. 수사대는 정밀하게 파고들었죠. 자료가 S그룹 내부 서버로 전달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S그룹의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S그룹이 버티다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는 이미 S그룹 전략기획팀 공유 폴더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보고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밀해. 정 과장의 개인 휴대폰이 압수됐습니다. 삭제된 문자들이 복원됐습니다. S그룹 인사팀과 주고받은 메시지였죠. 자료 전달 일정을 조율한 내용이었습니다. 입사 조건을 협의한 내역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자가 복원됐습니다. 자료를 넘기고 난 다음 날 S그룹 인사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사 확정입니다. 정 과장의 답장도 복원됐습니다. 감사합니다. K그룹 건은 제가 잘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수사관이 그 문자를 프린트에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K그룹 사무실에 들이닥친 건 사건 발생 열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정밀의 과장은 자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수사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정밀의 씨죠? 정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사무실이 굳었습니다. 정 과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죠. 직원들이 숨죽이고 바라봤습니다. 그 유능하고 차갑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사무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더 이상 또각또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던 날이었습니다. 포털 뉴스 첫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K그룹 기밀 유출, 내부 직원 범행으로 결론 구두 닦기 노인 무혐의. 댓글이 다시 수천 개 달렸습니다. 노인 억울하셨겠다. 진짜 나쁜 사람 따로 있었네.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정밀의 과장은 즉각 해고됐습니다. 업무상 배임이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이었죠. 무고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S그룹 입사도 무산됐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 정 과장은 마스크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죠. 강남역 구두 닦기를 강남역 흉물이라 불렀던 사람의 끝이었습니다. 노인은 무혐의 통보를 받던 날 저녁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모퉁이를 바라봤습니다. 구두 닦기 부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덮개를 씌워두고 갔습니다. 손잡이에 커피 한 잔이 올려져 있었죠. 아직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커피를 손에 쥐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강남역 사거리에 불빛이 번졌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구두 닦기 부스를 닫으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잊어야 하나?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모퉁이에 노인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구두 닦기 부스도 없었습니다. 구두약 냄새도 없었죠.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골들이 하나씩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민준 대리가 구두를 손에 든 채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박성태 차장이 두 켤레를 들고 왔다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죠. 이준혁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나타난 건 6시 20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한 잔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준혁이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댁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근 편의점 사장을 찾았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단골 어르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분이 희미하게 기억하는 골목 이름을 알려줬죠. 이준혁이 퇴근 후 움직였습니다. 집원 주소였습니다. 내비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헤맸죠.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강남의 골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몇 그루가 담 밖으로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철문이었죠. 세월이 담긴 문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거웠습니다. 문패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박만복. 이준혁이 멈췄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땅값이 평당 억을 훌쩍 넘는 자리였죠. 이 규모의 단독 저택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멍하니 담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준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잘 가꿔진 마당이었습니다. 수령이 수십 년은 됐을 소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본체와 별체가 있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인 집이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어르신, 여기 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루 끝을 봤습니다.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려 있었죠. 젊은 여자와 어린 아이였습니다.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당의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르신 나오셔야죠.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지쳤어. 짧은 네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준혁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저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이 지쳤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르신이 없으면. 긴 침묵이었습니다. 마당의 소나무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인의 눈이 사진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젊은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16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천천히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나왔습니다. 손에 구두 닦기 부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나가야지.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그 눈빛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오랜 시간을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소나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밀의 과장의 범행이 공식 확정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K그룹 박 사장은 이른 시간부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노인에 대한 무혐의 수사 결과서였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죠. 임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정이. 박 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 취소해. 임원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보고 말없이 나갔습니다. 박 사장이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기사도 없었죠. 강남역 사거리였습니다. 모퉁이에 구두 닦기 부스가 보였습니다. 노인이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펴고 있었죠. 박 사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제 직원이 저지른 일입니다. 어르신께 씻을 수 없는 누를 끼쳤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노인이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처음엔 그냥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달랐습니다. 이마의 선이었습니다. 눈매의 각도였습니다.
입을 다무는 방식이었죠.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구두 소리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혹시 성함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수연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연이, 박수연? 박 사장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저 목소리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만이었죠. 천천히 노인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주름 아래였습니다. 흰 머리카락 아래였죠. 30년 전 기억 속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의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연이에요. 노인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두툼한 손마디였습니다. 평생 구두를 닦아온 손이었죠. 그 손이 30년의 시간을 감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지나치지 못했죠. 이준혁이 멀찌감치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두약 냄새가 아침 공기에 번졌습니다. 강남역 모퉁이에 해가 떴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30년을 기다린 자리로. 그날 이후 강남역 모퉁이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노인이 붓을 펴면 아들이 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구두약통을 건네줬습니다. 소를 닦아줬습니다. 천조각을 개켰습니다. 대기업 사장이 구두 닦기 부스 옆에 앉아있는 광경이었죠. 단골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노인이 웃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아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오래 침묵했죠.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는.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 수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떠난 건 내 탓이 맞아. 그때 내가 소리친 거 틀리지 않았어.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말이야. 노인이 마당의 소나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 지킨 건 내가 돌아올 줄 알아서야. 항상 알고 있었어. 수연이 무너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벚꽃이 피었죠. 노인이 다시 붓을 폈습니다. 이준혁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안 추우세요? 노인이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말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직원이 구두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노인이 구두를 받아들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인데. 강남역 모퉁이에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구두약 냄새가 봄바람에 번졌습니다. 수십 년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강남역 한복판에서 구두를 닦던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묵묵했습니다.
누명을 써도 소리치지 않았죠.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구두는 닦을수록 빛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은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그 자리에 나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이제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죠. 다음 사연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